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세제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변덕을 부렸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시장. 여러분들 또 어떻게 오늘 시장을 대응하고 계십니까? 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물을 또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소외당하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역시 종목 세일즈는요, 소외당하신 여러분들, 소외당하지 않도록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세일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시황 부분 짚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죠. 자,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등락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0.19% 상승한 193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혼조세였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0.29% 정도 지금 오른 664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수급 동향을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덕을 많이 부렸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이 꺾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주 이벤트 역시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후에 공개가 된 BOJ 통화정책회의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했었죠. 오늘 이제 마감되면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연간 본원 통화 증액 규모 현재 이제 80조엔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을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엔고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IT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이번에 이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우려감이 현실로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주 FOMC 회의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FOMC 회의 그 전에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또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은요, FOMC 회의 이전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딱 만들고 나서 완벽하게 이제 되는 게 없죠. 항상 중간중간마다 한번 간을 봅니다. 이게 음식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 역시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음식이 완전히 다 된 그 시점을 FOMC 회의 이후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이제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번 주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이번 주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웃으면서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잘 버티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서 좋은 전략들 구성을 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렸던 그 전략들을 세워드렸던 그 종목들에 대한 포트 공개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 포트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4월 8일날 대웅제약 매수했죠. 25.2% 정도의 수익률 현재 유지 중이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에요. 네, 시장이 변동했지만 그래도 제 종목들은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도전 비중 51%대 수익 중이고요. 그다음에 하나테크인 역시 13%대 두 자리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 3.4%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정말 뜨거운 이슈였죠. 한국정보인증 매수하고 나서 급등세가 나왔던 그 종목으로서 9월 1일 날 추천드리고 현재 22.6%의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는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어요. 자, 누가 이 기업을 또 약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아차도 약하지 않게 좀 강한 모습으로 4.6%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트를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들에 대한 AS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정보 인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 인증을 한번 보면요.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추천드렸던 그 시점으로 본다면 이 정도 이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의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섰고, 그리고 한번 눌림목 나왔다가 바로 전거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에 23%의 새로운 고점을 한번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 시장 안에서 종목들의 흐름 대비했을 때 한국정보 인증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설 수 있었던 거 바로 모멘텀과 이슈였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삼성페이에 대한 이슈였겠죠. 기존에 이제 서비스, 결제 서비스와는 좀 다르게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단말기로도 바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역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 빈도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한국정보인증이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인 수혜주죠.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요,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급등, 그리고 한번 눌림목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많이 떠났죠. 하지만 외국인들도 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수익 중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 1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새로운 목표 주가는요, 바로 18,0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테니까, 자, 한국정보 인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2차 목표가 18,000원으로 재수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말씀드리죠. 다음 종목은 바로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될 텐데요. 추천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좀 무겁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 들어 시장이 많이 좋았습니까? 아니었죠. 올라가고 빠지고, 빠지는 날이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거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BOJ 쪽에서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에서도. 엔화 약세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질 거니까 기아차나 현대차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발언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발언 듣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정책들이 나왔을 때도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엔저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았거든요.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현행 수준 안에서 유지를 한다. 결국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비세 인하에 대한 효과 역시도 신차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뭐 3명 내지 4분 정도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차를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그게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현재 52,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BOJ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을 못했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 역시도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들 점검을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그 설명 공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할 종목은요, 바로 농심입니다. 자, 농심. 지난주에는 기아차, 그리고 이번 주에는 농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형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형주가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농심을 보면은 절대 무겁다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자, 농심은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역시 수익도 크게 실질적으로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농심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잠깐 보시죠.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농심의 그 판매량입니다. 예. 뭐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농심의 그 라면 판매량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농심이라는 기업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라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농심의 라면 판매량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이게 연도죠.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보면은 농심의 라면 판매량이 그 전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심의 그 라면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한국에는요, 사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치맥은 뭔가요? 치킨과 맥주죠. 이 문화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별의 성 그대라는 드라마의 효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뜨거운 열풍을 한번 일으켰던 그런 이제 음식 문화고요. 이런 음식 문화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성격이 있을 거예요. 약간 욱하는 성격과, 그리고 또 급한 마음, 또 조급함.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한 그 한국인 성격에 딱 맞게, 간편하게 요리를 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꾸준하게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배달 문화가 좀 많은데요. 배달할 때 이제 사실 저도 그래요. 주문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그 이상 지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막 이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안 오냐? 사실 이 문화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역시 이제 이런 문화가 정서적으로 많이 깃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라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라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라면에 대한 그 수요와 관련해서 제가 정서적인 부분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라면의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존의 그 제품들의 라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그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짜왕이라는 이 제품이요, 방송에서도 많이 탔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많이 타면서 또 이제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해지면서 정말 맛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이 인기몰이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글에서 보니까 마치 진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듯한 그런 짜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짜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전략 자체가 조금 이제 차별화를 좀 뒀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라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요, 비쌉니까? 가격이 1,000원 미만대예요, 보통.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가 쉽게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짜왕,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짜왕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1,500원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좀 힘들고 주머니 사정은 항상 넉넉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왕은 1,500원이라는 가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했어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서 전략을,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라면보다는 면을 좀 두껍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처럼 그런 식으로 광고를 또 했고, 고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서 결국은 이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짜왕의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실질적인 소비가 많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분명히 받았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짜왕은 4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월 100억 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제품 이 짜왕의 힘 자체가 정말 크게 반영이 되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짜왕이라는 건 4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신제품이. 그리고 항상 그 기업의 그 제품이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어떤 시너지 효과 또는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짜왕 이후에 어떤 새로운 그 라면의 라인업 자체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월 달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새로운 그 라면 신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9월 달에는요, 이 짬뽕 라면 역시 이 가격이 비싸요.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안에서의 건강 수준의 가격을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짬뽕 라면이 신제품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개 내지는 3개의 그 제품이 하반기 라인업으로 아직까지는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품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마진율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제품들이 성공을 했을 때, 짜왕처럼 성공을 했을 때, 이 농심의 그 실적은 얼마만큼 증가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자체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 그 다음에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시된 그 종목 역시, 그런 제품 역시도 마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 국내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이 농심이라는 기업이 사실 국내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그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를 한번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면요. 자,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농심의 해외 매출하고 순이익이 지금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순이익은 바로, 해외 쪽의 순이익은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이익만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죠.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5년도에 얼마만큼 급격하게 순이익 증가세를 이뤄왔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느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절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규모를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 문화 자체가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주요 해외 법인 쪽의 매출 비중을 올해 상반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중국 쪽에서 23.5%의 증가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본다면 바로 미국이 여기 있죠. 미국도 꽤 높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19.2%의 증가세, 그리고 호주 쪽에서 무려 288%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호주 모두 합해서 거의 100%의 신장을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역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 부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정석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뭐 국내 쪽하고 해외 쪽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름철하고 겨울에는요, 밖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움츠러드는 보통 이제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름에는 나가면 정말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 나가면 너무 춥죠. 그래서 보통 활동을 안 하는 시기인데, 이런 외의 그 시절, 그 계절, 바로 봄과 가을철에,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또 수요가 증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캠핑이라는 거죠. 과거보다요, 지금은 캠핑에 대한 문화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이제 전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캠핑 쪽에 대한 수요가 정말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핑을 여러분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장에서는요, 간편한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캠핑의 묘미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캠핑의 묘미는 뭐다? 바로 라면이다. 네, 그래서 캠핑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역시 라면에 대한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계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름철보다는 당연히 가을철이, 겨울철보다는 당연히 봄철이 캠핑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계절이 딱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캠핑장에서 라면을 먹는 이 장면이 보이죠. 이 라면이 농심의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수록,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계절적인 효과가 반영될수록 역시 라면에 대한 수요, 그리고 농심에 대한 실적도 일시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나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실 농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심이라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들보다는요, 가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농심 어떤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을 잡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농심 매수가는요, 36만 5천원에서 37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요, 42만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35만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농심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 짚어드리고 가격적인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주가 흐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농심 주가를 보세요.
흔들린 게 있었습니까? 거의 흔들리지 않고 우상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농심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오늘도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인 장세가 좀 나왔죠.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맥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지금 농심은 현재 38만 1,500원의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제가 다시 한번 선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는요, 36만 5천원짜리대에서 37만 5천원, 이 중간 밴드 안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36만 5천원에서 37만 5천원 잡아드리겠고요. 지금보다 조금 싼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목표 주가. 위로 갔을 때는 지금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윗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42만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 두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주가가 또 흔들릴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변수에 대비해서 만약에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의 경우에는 35만원대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시장에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큰 피해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제가 매일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장 마감 후 3시부터 4시까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농심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안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모든 문제는지 궁금하신 고민이 있다면 바로 장 마감 후에 3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자, 유한타증권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이번 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밑에 나가시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주부터 뭐라 그랬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모아야 되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럼 변곡점에 대한 투자 전략, 중요한 핵심 포인트 꼭 알아가셔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세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